그러면 일을 2개로 했을 때 800도 벌 수 있나요? 최소 매출이 월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디오드로지스 조용진 대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물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물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과정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실제 사례처럼 상담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화물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오비로지스였습니다. 조떼꾸알. 조떼꾸알. 안녕하세요. 상담 오신 거 맞으신가요? 네, 이쪽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에 잠시만 앉아 계시겠어요? 네. 음료수 혹시 드시나요? 아, 예, 편하신 걸로 갖다 주십시오.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료수랑 간식이고요. 아, 네네. 저는 디오비로지스 조용진 대리라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조용진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창수라고 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김창수라고 하고요. 올해 52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쪽 업계를 처음 접했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땅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지인분들 추천도 받아봤는데 화물업계가 좀 괜찮아 보여서 관심이 생겨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차량을 꼭 소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차량이 없으신 상태이시죠? 예, 아유, 뭐 없어요. 차량이 없어도 일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과정을 해나가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지입이라는 게 화물 차량이랑 자격증이 구비가 된 상태에서 지입 이스타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단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게 화물 지입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차량이 없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차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은 어떻게 그러면 구매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기사님께서 차량을 중고차 매매 단지 같은 데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봐 오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대납을 먼저 해드려요. 그리고 기사님께서 차량 할부금은 운송료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이든 매월 저희한테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든 그런 식으로 납부를 하시다가 차량 할부가 끝나면은 저희가 현물 출자까지 해드림으로써 차량 명의까지도 기사님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아, 그러면 그때는 제 차가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면 그 차량만 먼저 이쪽에서 구매를 해주시고 제가 매달 할부금만 내면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할부금뿐만 아니라 이제 넘버 지입료, 이제 보험료 네. 같은 것도 추가로 나오실 건데 이렇게 하고 이제 차량 할부금이 완납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현물 출자까지 들어가서 기사님 차량이 되시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기사님께서 현재 신용이 좋으셔서 캐피탈 같은 게 잘 나오시는 상황이면은 굳이 저희 쪽에서 대납할 이유 없이 기사님께서 차량을 준비해 오시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DOB에서 분양도 하나요? 저희는 분양은 따로 하고 있지 분양은 않습니다.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럼 제가 차를 구매해오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저는 생계 유지를 좀 해야 돼서 가정도 있고 그래서 월 한 500 이상 해서 좀 벌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500 이상은 일을 2가지 정도만 연계를 하셔도 바로 500 이상 수입이 나오실 거예요. 아, 네. 연계를 한다는 게 이어서 한다는 건가요? 예, 이제 끝나고? 어느 일은 이제 오전에 할 거고 그 오전 일이 끝나는 시점에 시작하는 일이 보통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2개를 이어서 맞추시면은 하루가 이제 그 2가지 일을 하고 들어가는데 2가지 운송료를 받다 보니까 보통 이제 화물하시는 분은 일을 1가지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DOB에서 2가지를 다 이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디오비로지스에서 가지고 있는 일 중에서 연계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저희도 기사님들한테 보통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전에 하나 하고 오후에 하나 하면은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짧게는 8시간 아니면 뭐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짧은 일만 2개 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길게는 12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사님이 생각하시는 시간 대비 운임이 안내를 잘 따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일을 여러 가지 좀 연계를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이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큰 분류로 나누면은 식자재나 이제 뭐 마트, 가정집 배송일 아니면 이제 택배일 그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라
같은 식자재더라도 낮에 하는 일이 있고 새벽에 하는 일이 있고, 보통 마트들은 대부분 사람들 깨어있는 출퇴근 시간 동안에 일을 많이 하고, 택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야랑 주간이 아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쿠팡을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쿠팡만 하시죠. 제가 듣기로는 쿠팡 일을 할 때 도착지 그 주소가 아파트 집원이랑 뭐 도로명 그 주소가 나눠져 있다고 맞나요? 그 얘기가?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집원이랑 아파트로 나누는 건데, 권역 전체가 아파트인 권역이 있고 네. 권역 전체가 집원인 권역이 있는 반면에 그 둘이 섞여 있는 라우트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권역별로 단가가 다른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것도 이제 기사님이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이 시간 대비 수량을 쳐가지고 수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계산을 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시죠. 그럼 혹시 자격증 같은 것도 따야 되나요? 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라고, 네. 그거 없이 배송하면 벌금이랑 과태료나. 그럼 그건 어떻게 뭐 제가 스스로 해서 딸 수가 있는 건가요? TS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네. 시험 일자 같은 게 보통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거주지 주변의 시험장에서 잡아서 최대한 빨리 보셔서, 시험 문제나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운전만 하실 줄 알면 대부분 통과하는 것들이라, 자세한 내용은 저희 디오그로지스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일을 2개로 했을 때 800도 벌 수 있나요? 최소 매출이 월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요? 어떻게 해요? 500 매출이 나오는 걸 2개 잡으시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2개 일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500이 이렇게 잡히진 않아요. 보통은 3개. 근데 이제 한 2가지 정도는 짧게 끝나는 일로 잡고, 한 가지를 메인으로 잡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최대 매출을 뽑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매출 1000까지 버시려면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배송하시는 화물 기사님들이 다 개인 사업자라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가 그게 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 사업자를 내는데 필요한 서류는 이제 위스탁 계약서, 그리고 이제 영업용 번호판에 다른 이제 차량 등록증, 저희 법인의 그 화물운송 사업 허가증이라고, 그것도 첨부해서 세무서에 가셔서 제출하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개인 사업자가 나와요.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당일에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가끔 뭐 2, 3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복지 카드 뭐 그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걸 하면? 사업자까지 다 만들고 나서 카드 설계사한테 신청을 하면은 법인으로 구청이나 시청 쪽에서 그 유가보조금 지원받기 위한 서류를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세요 라고 메일이 오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서류를 보내드리면은 카드가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전부 다 준비를 하고 했을 때 다음 주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일자리 TO는 저희가 바로 알아봐 드려서 네. 문자 같은 걸로 남겨드리는 식으로 한번 해서, 일을 바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일을 하기 전에 선탑을 무조건적으로, 선탑이라 하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을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또 따라다니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제일 필요한 게 선탑이다 보니까 저희는 선탑을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괜히 선탑을 안 하고 들어가셔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셨는데 도저히 못 해먹겠으면 그때는 사실 그게 소위 말하는 코 깨인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월 매출 800, 1000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매출이라 하면 순수하게 운송료가 들어오는 거, 그걸 매출이라고 하고, 기사님에 대한 순수익은 이제 거기서 차량 할부금 러프하게 잡았을 때 한 달에 한 60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거기에 번호판 지입료도 25만 원 정도 나가실 거고, 보험료도 매달 한 13만 원 정도 나가실 거고, 거기에 각종 경정비 비용까지 한 10만원, 소모품 10만원,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지출이 100만원에서 150 정도로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제외한 게 이제 기사님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행을 얼마나 하냐, 또 일을 어떤 걸 하고 있냐에 따라서 좀 상이한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어느 쿠팡 일을 하게 되면은 기름값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운송료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당 단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기름값 그런 거는 해결 다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쿠팡 기사님들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정된 권역 내에서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유료 카드라고도 또 얘기를 하시던데 다들 그거는 뭐예요? 유가보조금 카드라고, 네. 그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유류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는 개념의 카드인 거예요. 나라에서요? 네. 그러면은 마트랑 식자재 하는 그 배송도 그쪽에서도 지원은 안 해주나요?
업종에 따라서 그거를 나눈다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이제 광고 같은 거를 보실 때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무제다 라고 하면은 또 500만 원 운송비 안에서 뭐 기름값, 톨비 이런 걸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완제다 그러면은 운송료는 300만 원 따로, 그리고 배송을 하면서 발생하신 톨비나 유류비 같은 거는 보통 실비로 돌려주는 개념이 완제 개념. 그러니까 이걸 완제랑 무제로 나누셔야지 식자재, 마트, 쿠팡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차량을 구매를 할 때 1톤 차량을 냉탑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좀 큰 차로도 배송을 할 수 있나요? 사실 화주사에서는 1톤보다 큰 차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2.5톤이나 3.5톤. 근데 그만큼 싣고 다니시는 물량이 더 많아지시겠죠. 물론 1톤보다는 운임이 좀 세긴 합니다. 그럼 마트 같은 거는 그걸로는 안 되겠네요. 마트는 아무래도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출입을 못하고 이제 못 다니는 길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마트 배송이나 가정집 배송 같은 거는 보통은 대부분 다 1톤으로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은 큰 차로는 식자재나 쿠팡 할 수 있는 거고 쿠팡도 가정집 배송은 전부 힘들고. 네, 쿠팡을 하려면 이제 완전 8톤, 11톤으로 가서 간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톤 작은 차랑 큰 차랑 뭐가 더 힘들까요? 큰 차가 아무래도 힘들까요? 장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가 조금 더 훨씬 작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릴 수 있는 시속도 차이가 조금 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동성에서 차이, 가정집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차이. 근데 단점은 업무가 대부분 지게차 상차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 수기 상차, 손으로 상차, 손으로 하차. 근데 이제 큰 차의 장점은 한 거래처에 물량을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게차 상차라거나 몸을 덜 쓰게 되는 거죠. 큰 차로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싣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네요.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지게차 같은 걸로 실어서 넣어주면 간선으로 싣고 내려가서 거기서도 지게차로 아마 물건 내려주고, 대부분 그런 일인데 단점이 간선 차량들은 운행 거리가 길기 때문에 올라오는 일을 못 잡게 되면은 공차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간선차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서울에서 부산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이 짐 싣고 서울 올라오는 게, 이렇게 되면은 집에 가서 쉬실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단점이 차숙을 하실 일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해서 준비해 오시라는 거 다 서류 준비하고 네. 신청을 해 오면은 다음 주에 선탑을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차량은 1톤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격증도 달라지나요? 1톤 차량이랑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은 그대로 동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면허가 달라지겠죠. 대형 면허 달라지는 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이랑 차량 구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선탑이 가능한 지역을 넣어드릴게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탑하고 싶다라고 정해서 알려주시면 선탑 일정까지 제가 다 잡아드릴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선탑을 진행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만 주시면 저희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시면 되세요. 더 물어보실 건 없으신 건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연락해서 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시고요. 네.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예.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 답장해 주시면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상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조용진 대리님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배웅 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예, 많이 드셔도 되세요. 예. 저는 업무 때문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